어찌된 일인지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땡큐를 외치는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노웅래원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땡큐 한동훈. 명언이 아닌 멍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거란 말인가. 땡큐 한동훈. 한동훈 베리 스투피드. 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서 후원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형사 고발을 하고 10억짜리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후원금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장군 땡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김의겸 의원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 땡큐를 외쳤습니다. 조정원 의원께서는 저 한동훈 장관 지금 법사위원회 지금 이 피감 기관의 어쨌든 장관이고요. 김의겸 의원도 같이 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법사위 소속이고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하셨잖아요, 김의겸 의원이. 저는 열심히 논쟁해놓고 잘못된 주장을 해서 사과했는데 땡큐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죠, 당연히. 저 같으면 한동훈 장관 암쏘리 해야 되는 내용이죠. 암쏘리 하고 이제 진짜 신사답게 넘어가야 또 다음 국면이 벌어지는데 적절치 않다. 한동훈하고 한번 붙어보다가 판판이 지니까 이제는 땡큐다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비아냥의 모드로 가고 있는데요. 그걸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아닐까. 그리고 아까 한 가지만 제가 더 덧붙이고 싶은데 아까 이재명 대표의 11시 출두 시간 조정.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 주 10일은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11시 정도에 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무에 관계된 게 아니라 아마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정치적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기자와 카메라가 다 이제 1심 재판 앞에 가 있을 테니 그 결과가 나올 때 한 번 더 발언을 한다든지 이걸 흩겠다. 이제 물타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9시 반과 11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템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주환 변호사. 글쎄, 그렇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날 아마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온다거나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유죄가 나올 것인데, 근데 거기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도이치모터 사건 기존에도 꾸준히 해 오셨으니까 또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당 내에서도 이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논의 중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1심 결과가 중요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왜 이렇게 유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부분. 근데 저는 그 시간은 검찰에서 자꾸 이렇게 9시 반에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일반 형사 사건도 피의자나 아니면 변호인이 조금 시간이 안 맞는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조절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걸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지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지난번 조사 때 입회를 했던 변호사의 어떤 내용을 보면 검찰이 오후까지 열심히 하다가 저녁 무렵 되니까 원래는 이재명 대표는 저녁도 먹지 않겠다고 그냥 그 시간도 아껴서 빨리 조사하자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무조건 저녁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 너무 이제 형식적인 것이니까요. 내용적으로 수사 내용으로 밝혀져야 돼. 그러니까 수사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제 더 이상 이런 걸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소환 얘기로 넘어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또 본인의 입장, 본인의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가짜뉴스의 유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담 술자리 의혹 같은 것도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지만요. 상당수에게는 제가 청담동에서 새벽에 윤도현 노래 첼로 반주에 맞춰 부른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때 공개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저한테 이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인지를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뭐 이런저런 눈치를 보느라고 물어보지 못했다? 그러면 배지를 떼야죠. 김의겸 의원의 오늘 목소리입니다. 김수경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뭐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 자본주의의 괴물이 되어간다. 정치권마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기억하시지만 뭐 더 탐사의 경우에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그 직후에 떡볶이 먹방을 해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받았잖아요. 사실 정치인들은 지도층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태에 브레이크를 걸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세태에 올라타죠. 어허. 저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의 정치가 관종 비즈니스로 전락하고 있다. 이미 전락했다. 관종 비즈니스? 그러니까 관심을 끌므로써 그걸 지지하는 극소수의 지지와 돈만 있으면 나는 국회의원직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 유튜버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의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김의겸이라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극소수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좋아할 만한 말만 계속 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만 있어도 나는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정치하는 분들은 좀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수경 교수님, 지금 김의겸 의원이 아직 민주당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나요? 혹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변인 하고 이것도 있으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